안녕하세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빠담. 빠담빠담. 여러분들이 아마 파리 여행 오셔서 와 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1850년대부터 만들어졌었다.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전염병이 돌았던 파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켰던 이제 나폴레옹 3세 시절에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시고,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발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던 시기에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도시도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거의 뭐 20-30년 동안 도시를 뜯어고쳐서 지금 모습을 만들었는데, 1853년부터 1871년까지 진행되셨던 전 세계 최초의 공공도시 계획 사업이라고나 할까요? 그 일명 오스만화. 불어로는 오스마니자시옹.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파리의 대개조 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오페라대로죠. 건물들이 다 똑같이 생긴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파리에 오셔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내가 길을 찾기가 어렵다. 맞아요. 라고들 많이들 돌아보면 거기 같고 돌아보면 거기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도입하고 있는 도로명을 맞아요. 처음으로 도입했던 맞아요. 도시가 네. 파리라는 도시였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걷고 있는 이 오페라 길이 옛날 이름이 제2제정 그 나폴레옹 3세 시절에 만들었던 길이어서 지금은 이제 아비뉴 드 로페라라고 하는 길이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비뉴 드 나폴레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도 당시에 최고의 또 이런 공치사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들의 모습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건물들을 디자인했던 인물이 당시 1800년대에 1800년대 중반에 파리의 시장, 지금은 파리 시장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센느 지사라고 네, 불렀잖아요. 센느 지사. 예, 센느 강,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파리 정도 되는 넓이의 이 정치를 담당했던 맞아요. 센느 지사였던 외젠 오스만. 하게 된 이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쭉 해봤더니, 당시에 그 수출입으로 프랑스의 재정의 상태가 호황을 이뤘다고 제가 수치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자료 준비를 또 한번 해봤는데, 수출입 규모가 네. 한 400배. 400배. 네.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그 전 시기에 비해서 급등. 400배 아하. 증가를 하고, 그 고용률이 2배 증가를 음. 했답니다. 당시에 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제국주의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사실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식민지 개척,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라가 포항이다 보니까 돈이 있고 돈을 어디다가 쓸까, 뭐 여러 가지 를 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대개조 사업의 대단히 프로젝트가 아닐까. 당시 파리시의 재정상 모든 건물들의 재정비를 그렇죠. 파리시의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어렵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재개발은 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던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 대충 건물들을 보시면 이 건물에 그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가 몇 층에 살았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장 긴 창문을 가지고 있는 층이 아마 투자자가 살았던 층이지 않을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보면은 1층, 2층, 2층, 3층, 4층, 4층, 5층, 6층, 한 7층? 7층 정도 높이가 되네요. 건물인데 3층 정도랑 쌍문이 좀 길고. 예.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파리를 왜 또 많이 오게 되냐면, 뭐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간에 성문법 상태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든 법 앞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대혁명의 또 성과였기 때문에, 인권선언으로 나온 그 나라 유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차별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의 돈을 들고 파리를 왔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하죠. 그때 당시 파리시의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완공된 건물 1층과 2층에 상업적인 공간을 낼 수 있도록 상업 허가권을 내주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 어떤 콩고물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셈에 빨랐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장사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한 게 아닐까 또 싶기도 해요. 도시를 탈바꿈시킨 데 가장 큰 이유가, 당시 이제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파리는 중세 도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비좁고 오밀조밀한, 인구는 많고 한 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 같은 콜레라가 굉장히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콜레라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려요. 콜레라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시를 대개조 사업을 하는데 가장 또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야말로 명분이 되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런던이 1666년에 불이 났잖아요. 런던 대화제. 대화제.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든 도시였는데 이제 나폴레옹 3세는 런던에서 어릴 시절을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 도시에 대한 열망, 또 그리고 자기 권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것들. 이런 대로들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또 한 번의 큰 혁명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맞아요. 예. 자신들의 군대를 빠르게 맞아요, 도시 맞아요. 이 곳곳으로 파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레미제라블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모두 혁명을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칩시다. 라고 해서 그 양쪽 건물에서 이 집기들을 가구랑 가구랑 이런 걸 집어 여러 던져가지고 골목을 막아버리죠. 네. 이제 정부군과 대치를 하는 진압군과 대치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길을 넓게 만들다 보면은 바리케이트 쌓기가 그렇죠. 바리케이트 쌓기가 네.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섞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길의 폭에 따라서 이게 9.75에서 한 20m 사이의 길이라고 한다면 전면 파사드는 한 18m 그리고 뭐 높이 건물의 높이는 우리식으로 한 7층, 여기식으로 한 6층 높이로 이렇게 규격을 딱 하고 만든 통일감을 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기에는 통일감도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만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개인의 개성을 죽이는 디자인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높이가 왜 그러면 6층에서 한 7층 정도 되느냐라고 한 게 당시의 기술력으로 수박마차가 이 사다리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최대 높이 정도로 맞춰졌다라고도 대략 얘기를 한 하죠. 23m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파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지반이 굉장히 약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석회 안반으로 이 도시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의 건물을 만들게 될 경우 그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23m 정했다라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긴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개발 중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네. 우리?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건물 외관에 기계를 설치해 두고서 건물을 청소한다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외관은 최대한 손보지 않고 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네. 만들어지도록 이 파리 시법상 정해져 있죠. 시의회에 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어렵고 까칠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인데 뭐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 사마르텐이랑 백화점이 몇 번을 건물 외관의 설계를 거절을 당해서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던 건물로도 유명한데 그 건물이 네. 제가 처음 프랑스 왔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네. 처음 여행을 왔을 때의 파리의 모습과 나중에 이제 다시 파리에 살게 됐을 때 모습 뭐 거의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차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을 뿐 거의 건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제일 젊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주고 있는 도시. 그런 느낌이 좀 가지고 그런 낭만이 있죠. 있죠. 네, 그런 낭만이 좀 있죠. 10년 뒤에 오시던 20년 뒤에 오시던 파리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맞아요. 처음 찾아오셨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의 옛날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 또 낭만. 그렇습니다.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파리가 이제 지금의 모습을 탄생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상수도가 한 2배, 하수도가 뭐 한 3.5배 정도 늘어나서 쾌적한 도시. 다음에 이제 녹지 산업. 파리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큰 숲을 하나씩 만들었죠. 또 중간중간에 대규모의 공원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가스등.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밤에도 산책을 하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거의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프랑스 말로 이제 플라너라고 하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산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에 도입이 됐다라고 하죠. 또 그 연극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던 건데 연극 포스터를 보셨던 그 모리스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광고판, 그렇죠. 현대 광고판. 미관상으로 굉장히 그렇죠. 보기 좋아졌죠. 우리가 그 최근에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한 지역이 재개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쪽에 미리 살고 계셨던 분들은 재개발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재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 다시 들어와서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파리가 그런 사회적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요 1800년대 요 대개조 사업이 이후에 각 전 세계 도시 개발 사업의 모범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죠. 베를린이라든지 빈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대표적인 도시가 바르셀로나죠. 그렇죠. 네, 파리를 모델로 해서 모델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겨운 파리의 모습을 이 오스만 때문에 다 망가뜨렸다. 또 이 오스만화로 인해서 여행객들에게 주는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호텔이 왜 이렇게 비싸고 조그맣니까?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머무시는 분들이 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도시 만들었을 때 사실 엘리베이터가 탄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한 2명 들어가면 이제 끝인 엘리베이터. 애초에 호텔의 목적으로 지어졌던 건물이 아닌 이상 그 내부에 있었던 구조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제일 편안한 곳은 이불 속이죠. 밖으로 나오면 여행을 오는 순간부터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여행인데. 근데 이런 걸 또 이게 파리구나 하시면서 즐기시다 보면은 맞아요. 나중에 여행이 끝나시고 나서 파리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리셨을 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낭만이 있었던 장소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리 비디오 노트 빠가뷰 다이어리가 함께한 빠담빠담 빠담빠담 였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